네, 반갑습니다. 팽굉장입니다. 오늘만큼은 좀 주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주말 시간에 쉬셔야 되니까 제가 중요한 얘기만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그동안 새로운 메타의 흐름이라는 주제에서 4개의 테마를 말씀드렸었고, 첫 번째, 벌써 두 번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는 페이스북이라는 이슈가 NFT 장에 대금을 붙여주고 있죠. 메타는 메타버스의 메타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차원에서는 시바나 도지급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당히 의미 있는 거래대금을 붙여주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개별적으로 1조 이상, 이 NFT 종목에 1조 이상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전체 거래소에서 합쳐놓고 보면 결국 NFT 개별 종목에 1조 이상 거래대금이 쌓여 있고요. 적당한 정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면 상반기의 흐름으로 순환이 되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작게나마 작은 순환이 돌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바이낸스 상으로 보나 업비트 상으로 보나 확연하게 수급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구 NFT와 신 NFT가 장세가 같이 나오고 있는 중에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테마는 다소 암울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큰 장세가 아니라서 거래대금을 많이 뺏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심화가 된다면 시바나 도지급 같은 장이 형성이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장의 형태가 정말 상반기와는 다른 형식으로 펼쳐지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수급의 방향성이나 몰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그에 맞는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면 디파이, NFT, 레이어 1, 2 그리고 밈코인이 있으며,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 4개의 테마 중에서 1개 정도는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또한 서서히 순환이 되고 있으니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전달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르고 있는 거에 타시면 안 됩니다. 뻔한 말로 저만큼 올라갔으니까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순환장이라는 형태상 오늘 내일 주도한 테마는 그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고 기간을 주고 다른 테마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28일까지 밈코인의 테마가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고 NFT 장이 열렸고, 그렇다면 NFT 장이 종료된다면 다른 테마가 올라간다는 내용에 해당하니까 지금에서야 신규 매수를 준비해 본다면 1번과 3번이 아닐까 하고요. 둘 다 준비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정직하게 아직 안 쏜 놈들로 하나하나 띄워주면 좋겠지만, 밈코인의 대장격인 시바코인의 차트를 본다면 상승 이후 매물대를 만들어주면서 버텨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타 밈코인들도 이 조정에 따라서 정말 사모코인 등도 정말 죽을 맛이겠지만 이 매물대를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반등 가능성도 보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방법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매수로서 고민을 해본다면 이전에 나왔던 놈이 눌릴 때 들어가는 것과 아직은 장세가 확연하게 나오지 않은 놈들로 천천히 모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더욱 좋다고 봅니다. 추가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저는 이번 사모코인 조정에 있어서 이전에 분할 매도했던 그 현금을 조금씩 사용해서 다시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차로 보면은 정말 큰 조정이 실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크게 보면은 좀 매물대를 만들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높은 가격이라서 추가 매수를 좀 크게 못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기회가 확실히 왔으니까 정말 확실하게 승부 보기 위해서 재진입 중에 있고요. 물론 반등이 없다면 손실이 되겠죠. 하지만 무서워서 추가 매수를 못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어차피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 승부를 노려보겠다는 생각에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디파이, 레이어 1, 2 코인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민코인 눌릴 때 매수하는 것이 두 번째, 이렇게 1번과 2번을 고민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이번 장에서 하셔야 될 게 아닐까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선물 만기, CME 만기가 다가오면서 극악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새벽 6시, 오늘자 새벽 6시에 CME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규로 들어온 이 선물 ETF의 롤오버도 여기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선물 시장이라는 변수 하에 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는지 체크하려면 과거 역사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선물 시장이 지금과 같은 작금의 유동성을 공급받은 사례가 없어서 정말 예측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래 선물 만기 때는 정말 말이 많지만 그다지 막 변동성을 그렇게 막 크게 가져간 경우는 없으나 오늘 새벽만큼은 좀 예외이지 않나 싶고요. 이번 달이 아마 이에 있어서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을 통해서 매달 말에 1회쯤 있는 11월 말에 이때 만기에 실행되는 롤오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추세를 그려줄지 잘 관찰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야 여기 지지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알 수도 없고 여기는 쉽게 예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새벽에 발생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손절가를 형성한다거나 저가 매수에 대한 대응을 해놓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도미넌스는 쉽게 알트장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연하게 하락 추세인 것은 여기서는 확실합니다. 가끔 비트코인이 이상한 움직임을 가져갈 때마다 흡성 대법도 하고 쉽게 바닥을 못 뚫어내주고 있어서 조금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가능성을 예상해 보기보다는 다시 뚫고 내려가는 그림을 예상해 주시고, 그 한계치로는 41에서 42% 정도 또는 40%까지 러프하게 잡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도미넌스의 설명을 본다면 17년도의 피날레 그때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알트장이 있고요. 이때 설명을 본다면 결국에 이 바닥을 뚫어주게 되는 것은 비트코인의 피날레격 상승, 이때 상승이 되겠는데, 이 상승 이후에 알트장이 여기서부터 나왔을 때 이 바닥을 뚫어준다 라고 말했던 부분을 상기해 주시고, 지난 17년도의 피날레에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터치하고 갔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도 우리가 이걸 바로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한 번 터치하고 그때 다시 뚫어줄 수도 있겠다. 언제처럼? 이때처럼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반기장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날레가 나오면은 정말 절대 뚫어내지 못했던 장벽도 뚫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여러분들 중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고, 저는 이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해 본다면 이더리움 쪽으로 한 표를 몰아주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얘기로 한 5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트를 들고 있으시다면 이더로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라도 똑같은 말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장세만 보더라도 전고를 극복해 나가는, 이때 뚫어졌었던 이 전고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과,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덜 받고 이 상승분으로 극복해 나가는 종목은 비트보다는 이더리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인 장세뿐만 아니라 비트 ETF뿐만 아니라 이더 ETF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조차 밀려서 답변을 제때 못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되면 마감이 될 수 있고 상담도 못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답은 이겁니다.